이 시간에는 발달 이론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달 심리라는 그 과목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발달 심리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는 법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 발달 단계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발달이란 무엇이냐, 발달 심리학 기초, 그리고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인간 성장과 발달했는데 아마도 이론이니까, 발달 이론이니까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는 발달 이론이 조금 더 여러분들 이 파트에서는 발달 심리라는 부분에서는 연구 방법에 관해 조금 낯설 것이고요. 그리고 이론들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인간 성장과 발달은 우리가 내가 지금 몇 살이든 간 상관없이 분명히 전생에서 태아기부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학령 전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름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다지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냥 조금 더 특별하게 참고로 뒀던 거, 뭐 크블루스의 죽음의 비가지 별 내용은 아니지만 막상 시험에 나오면 뭐부터지? 분노가 먼저냐? 부정이 먼저냐? 이런 거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비하면 이 이론들은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이론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라는 것은 인간을 관찰해서 학자들 이론을 펼쳤는데 자기들의 독특한 용어, 자기들의 독특한 견해로 이론을 정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견해를 이해하는 것이 이론이잖아요. 이론에 대한 공부잖아요. 누가 뭘 했다더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달 이론에서는 어떤 걸 공부할 거냐면요. 인지 발달 이론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인지 발달 이론 볼 건데요. 이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누구 이론을 볼 거냐면요. 삐아제, 잔 삐아제하고 비고츠키 이론, 그리고 간단하나마 브루너의 인지 발달 이론을 공부를 할 거예요. 인지 발달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성격 발달 이론이 있어요. 성격 발달. 성격이 어떻게 발달한다라는 거. 우리가 노화 이론에서 지속성 이론 이런 거 기억나시죠? 지속성 이론, 성격은 그렇게 급변하는 게 아니야. 계속 연결된 거지 노인이 돼서 갑자기 고집이 세진 건 아니야. 이런 견해를 보는 것이 지속성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격 발달 이론 하면은 누구 이론이냐면은 세계 최초의 성격 이론을 수립한 학자가 지금부터 프로이트예요.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이론 볼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또 그 청소년기 이렇게 잠깐 살펴볼 때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 성취하는 거 중요하다.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 형성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은 위기와 관여 의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이론에 영향을 준 거, 제가 마샤의 정체감 이론했는데 이 마샤의 정체감 상태에 영향을 준 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릭슨이에요.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성 발달 이론 중요하게 살펴볼 거예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성 발달 이론. 그리고 또 어떤 이론이면 이제 대표적인 학자만 있어요. 도덕성 발달에 관해서 볼 거예요. 도덕성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도덕성 발달 이론은 우리가 도덕성 발달 이론 하면 콜버그 이론하고 그 다음에 콜버그 이론을 조금 더 수정보다 콜버그 이론을 보면서 길리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도덕성 발달 이론 콜버그,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도 있긴 한데 도덕성 발달의 대표적인 콜버그, 하인즈의 딜레마를 통해서 도덕성이라는 것에 가서 연구를 한 학자가 콜버그예요. 이 이론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기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이 진로 발달 이론이나 전생에 가서 진로 발달 이론을 설명할 건데요.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요새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청소년이 우리의 중학교 굉장히 중요하죠. 고등학생이 중요하고. 그래서 중학교 때 아이들 진로 탐색만 하려고 자유학기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진 시기가 되어 있어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로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냐. 다양한 진로 이론이 있지만 여기서 긴스버그라든가 수퍼, 그 다음에
다음에 고트프레드슨. 이렇게 발달 단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설명하는 그런 진로 발달 이론을 볼 거예요. 이렇게 발달 이론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발달 심리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좋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론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 되겠죠. 그리고 좋은 점수를 얻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인지 발달 이론 공부를 해볼게요. 인지 발달 이론 그 중에서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 잔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우리가 태아기, 영유아기, 그리고 쭉 해서 노년기까지 살펴봤는데요. 노년기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가 청소년기까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추상적 사고가 나오네. 그 다음에 영아기 때는 대상용속성이 발달하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삐아제가 얘기하는 인지 발달 단계에 근거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삐아제는 스위스 학자죠. 아동심리. 그래서 발달심리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한 학자가 잔 삐아제입니다. 그래서 삐아제는 이론의 개본 반생론적 인식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식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지식의 구조 이 과정에 관심을 둬요. 그래서 삐아제가 인지발달 이론을 수립한 것은 자기의 이 세 명을 관찰해서 이렇게 발달하더라 하고 정리한 것이에요. 그것이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론적 인식론이라는 걸 다시 하면은 지식의 구조 발달 과정에 관심을 두고 이것이 어떻게 각 개인의 마음속에 표상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이 표상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것을 경험론적으로 연구했다라는 것은 아동을 관찰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경험적인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삐아제 배우고 나면 비고츠키 얘기를 할 거예요. 삐아제나 비고츠키나 다 구성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구성주의라는 것은 각 개인이 지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구성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각 개인은 나름대로 지식을 구축하는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 구성주의냐 사회적 구성주의에 좀 차이를 나누긴 하는데, 인지적 개인적 구성 각 개인이 내가 나 나름대로 지식을 구축한 틀이 있다 내 맘대로 구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거야. 각 개인이 어떻게 지식을 구축한 초점을 맞췄다면, 사회적 구성주의는 시대, 문화, 역사, 환경적인 영향을 토대로 해서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지식이 구축되어 가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삐아제는 개인적 구성주의, 급진적 구성주의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동은 어떻게 지식을 구축하느냐,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이 구축된다 했어요. 그럼 삐아제가 아이들한테 갖는 기본적인 입장, 인지 발달을 펼치면서 기본적인 입장 뭐냐? 아동과 어른은 질적으로 다르다. 생각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는데, 자, 지능이란 무엇이냐?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정적인 거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며, 여기서 아동은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성인과 달라요. 그러니까 성인을 바라보는 거에 크기만 다른 것이 아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거죠. 아동이 생각하는 것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 주머니가 다르다는 거죠.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이 생각하는 건 다르죠. 근데 아동은 어떻게 지식을 해서 지금 발달의 인지가 어떻게 발달해? 정서가 아니라 인지가 어떻게 발달하느냐? 그러면은 아동이 외부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지식을 구축한 능동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입한 것을 그대로 모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것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의 사고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사고방식으로 자기가 습득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내 속에 표상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피아제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인지구조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인지 발달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개인의 이 독특한 사고에 대한 특성이 있죠. 그것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말이 있어요. 우리 1번에 실제는 환경 및 개인 속에 존재한 정보를 근거로 구성된다. 객관적 실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뭐야? 객관적 실제. 자, 여기 빨간색 분필이 있다. 이게 객관적 실제죠. 근데 구성을 하는 건 이 빨간색 분필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하느냐. 객관적 실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것은 뒤에 가서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어떠한 해석을 부여하느냐가 중요하다. 객관적 실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 즉 다시 말해 개인이 환경과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가 인지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아기가 엄마랑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환경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엄마라는 환경에 다양한 환경과의 관계가 인지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죠? 인지 발달에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뒤에 비고치기랑 다른 점이에요. 인지 발달이 된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신경계의 성숙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신경계의 성숙이 먼저 선행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단계가 되어야만 그 단계가 이르러야만 될 수 있는, 발달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그 얘기했어요. 보존의 개념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유학이에요. 보존. 그 물체가 변해도 아니면 거기서 어떤 것이 변해도 그대로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 그건 언제 되냐? 적어도 신경계 성숙이 이루어진 학령 후기가 돼야지만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 피아제 얘기예요. 이것은 뒤에 비고츠키랑 다른 견해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발달 단계가 되어야지만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가진 것이 피아제예요. 먼저 할 수 없다라는 견해예요. 먼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경계 성숙이 이루어진다. 발달 단계가 되어야지만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 단계에 이르러서 발달할 수 인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피아제 견해라는 거. 비고츠키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인지 발달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신경계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발달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기능이, 자, 노란 거 하나 들어갔어요. 빨간 거 아니군요. 하얀 거 하나 들어갔어요. 빨간 거 하나. 이렇게 개수가 늘어가는 것이 발달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이 피아제의 이론적 개예요. 그래서 인지 발달의 주요 내용을 다시 보시면은 인지 기능이 있죠. 인지 기능. 태어날 때부터 인지 기능. 그러니까 생득적으로 부여받은 지적 행위, 일반적 특성. 개체가 그걸 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걸 환경에 적응하는 기본적 경향성 얘기하는데,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의 중요한 개념을 정리하면은 발달 단계도 중요하지만 피아제는 신경계 성숙이 이루어야지만 발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인지 발달이라는 건 무엇이냐? 인지가 발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지 갈등, 인지 갈등이 없으면 발달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피아제 견해입니다. 그럼 인지 갈등이랑 제가 설명할 건데, 그럼 인지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동화나 조절을 통해서 다시 인지 평형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갈등 상태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유기체는.
항상성,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도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죠. 심리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갈등 상태에 있으면 제대로 복원하려는, 그러니까 갈등스다, 불균형의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란 말이에요. 상처가 났으면 저절로 이해하는데 상처를 아물어서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인지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인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인지 발달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피아제의 견해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아는 것만 그대로야. 자,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한 것 기억이 편하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에 노란색만 알았어요. 노란색만 알고 있어요. 노란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파란 게 딱 나타났어요. 저건 뭐지? 이런 거예요. 저것도 분필이라네? 난 노란 분필만 알았었는데 파란 분필도 분필이라네? 그럼 뭐지?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갈등이 없다면 세상에 노란 것만 아는 거죠. 이것만 알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럼 파란 거에 대한 인지, 파란 거라는 걸 아는 인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거의 개념을 동화나 조절을 통해서 평형화, 그리고 잘 집어넣는 조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주요 개념을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인지기능. 인지기능이란 뭐예요?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내가 이게 나타났다. 파란 거에 적응하려는 기본적인 성향이 뭐예요? 그것이 인지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적응, 조직화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인지기능. 그럼 적응기능은 뭐냐? 적응기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지기능이라는 것 자체는 적응, 조직화 이렇게 구성이 되는 적응이란 뭐냐? 그야말로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이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인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생득적으로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 생득적인 경향성. 그러니까는 우리가 갈등 상태에서 적응하려는 기능은 생득적으로 갖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현재 자신이 지각하고 여러 가지 사물, 사상, 새로운 지식, 문제일 때에서 부딪힐 때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적응이랬어요. 어떻게 적응하냐? 동화나 조절을 통해서 적응을 하는데, 그럼 동화라는 걸 얘기를 하면은, 동화라는 건 뭐냐? 아동이 자기 기존에, 그러니까 스키마, 인지도식,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강아지 얘기할게요. 누구나 다 강아지에 대한 인지도식이 있어요. 강아지에는 내 머릿속에 그림이 있는 거죠. 스키마가 있어요. 강아지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뭐 댕댕이 이럴 때 강아지 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귀여워, 아우 이뻐, 눈 반짝반짝, 털 복실복실, 멍멍, 사랑과 교감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 더러워, 무서워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인지도식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 누구도 강아지는 귀여운 거야, 강아지는 무서운 거야 이렇게 주입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그 환경, 강아지라는 환경과 접촉해서 내 나름대로 그것을 집어넣고 새기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이 나름대로 지식을 구축한다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 나름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커그니티브 스키마, 인지도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화라는 뭐냐? 자기 기존의 인지도식을 갖고 그대로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동화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강아지를 아세요? 아시죠? 오늘 여러분께서 길거리 가다가 강아지를 봤어요. 저도 오다가 강아지 봤어요. 너무, 처음에 인형인가 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안고 갔는데 머리 이렇게 묶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묶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강아지를 보고 저는 귀여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 처음 봐도 저는 어떻게 해요?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내 머릿속에, 내 인지구조 속에는 뭐다? 강아지에 대한 스키마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라고 보는 것이 동화예요. 세상에 오늘 처음 본 강아지도 제가 보고서는 강아지라는 거 알죠? 강아지를 엄청 많이 알아요. 근데 심지어는 크기가 다르고 털의 형태도 달라도 강아지구나, 개구나 안단 말이에요. 개에 대해서 스키마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동화예요. 그러면은
조절은 뭐냐? 인지 갈등이 없으면, 그러니까는 동화는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 나름대로 스키마를 그대로 새로운 환경과 접목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히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로 한다. 그닥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평형을 이루는데, 그러면은 조절은 뭐냐? 강아지라는 게 있고, 지나가다가 저는 화이트 포메라니아를 좋아해요. 아기 땐 진짜 고양이 닮았어요. 근데 고양이를 보고 아기가, 강아지는 알아요. 엄마들이 다니면서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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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기 때문에 아기들도 멍멍이 멍멍이 안다라는 거죠. 아기들 나름대로, 영유아 나름대로 강아지에 대한 스키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라는 거 알았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하얀 고양이를 보고서 멍멍이 했더니 아니야, 그건 멍멍이가 아니야. 그러면 띵 뭐가 생겨요. 인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저것은 왜 멍멍이가 아닐까? 나는 털이 북실북실 이렇게 네 발로 다니는 거, 이런 거는 강아지라고 스키마가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강아지를 따로 학습한 고양이를 따로 학습한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아마도 자연스럽게 강아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고양이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할 거예요. 영유아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지? 왜 고양이지? 엄마가 그거는 고양이가 아니, 그거는 강아지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띵! 왜 그러지? 보니까 자기네 이름들 뭔가 구별을 하는 거죠. 아, 털이 북실북실 하얀 털이라 하더라도, 네 발로 다니다 하더라도 뭔가 눈빛도 다르고, 강아지는 멍멍 이렇게 하는데 고양이는 그런 소리를 안 내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현존하고 있던 인지도식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으로써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조절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써놨죠. 동화라는 것은 새로운 대상이나 사건을, 새로운 강아지의 사건을 기존에 현존한 도식에다가 이해하는 것, 그걸로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동화라면, 조절이라는 것은 새로 마주친 정보를 기존에 현존하는 도식에서 어떻게 해요? 변형시켜서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한다? 평형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조절이에요.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하는 건 동화라면, 고양이를 보고 강아지구나 했다가 다시 무엇이다?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게 나타나면 그 갈등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동화나 조절을 통해서 평형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평형이라는 것은 인지구조와 새로운 정보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거. 피아제는 무수한 많은 인지 갈등이 일어나야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 세상에 강아지만 알았으면 강아지에 대한 인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도 나오고 고양이도 나오고 또 다른 것도 나올 때 이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지 갈등이 있어야지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피아제의 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체계적으로 잘 조직하는 것. 자, 여기서 그 쓴 거 들을게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커다란 동물의 하위 분류라는 거죠. 사과와 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과와 귤이 좀 조직한, 사과와 귤은 과일의 한 범주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조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아제의 주요 개념 중에서 인지기능, 동화, 조절의 개념이 중요해요. 동화는 무엇이냐, 조절은 무엇이냐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인지, 균형, 평형화를 이룬다. 그래서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